좀 더 좀 세부적인 내용들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큰 제목은 중간지원조직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비해야 되는가라기보다는 어떤 변화를 만들까까지 얘기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발제자 외에 두 분이 새로 이제 자리에 오셨는데요. 네, 두 분께 이제 소개 겸 패널 기조 발언을 한 5분 정도씩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이정훈 의장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건 저번부터.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정명 센터장님부터 마이크를 조금 옆에서 넘겨주시면 소개와 그리고 오늘 이제 관련된 이제 기조 발언 하고 싶은 말씀 한 5분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명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전에 얘기된 건 아니었는데, 네, 여장님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네, 먼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포럼 진행하면서의 비슷한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고, 올해도 이렇게 좀 했는데, 작년과는 되게 다른 느낌들을 저희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가슴 설레이기도 하고, 진짜 이제 막바지 닥쳤다,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 이런 것들도 오늘 자리에서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발제들을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들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첫 번째로는 지역이 주도하는 상생경제라고 하는 이 원리가 되게 와닿았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이 주도하는 상생경제는 결국은 지역의 소비를 지역에서 생산해서 제공하는 이런 순환경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소비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그 각 공공기관의 이런 시설들이 있죠. 그러니까 카페가 됐든 뭐 북서울구매수배,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있는데 북서울구매수배 편의점이라든지 이게 공공시설 안에서의 운영되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가 입점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의 여지들이 각 자치구마다의 사업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기획하고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빠르십니다. 네. 이런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가 제공될 수 있는 영역에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맥락들에서 자치구 센터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같은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양한 업무들을 하잖아요. 이게 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처음 이제 동네에서 뭔가 배우려고 진입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함께 인큐베이트하고 안내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자치구 지원센터들의 역할들을 좀 더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반가웠던 것들은 사회경제 정책은 복지사회 경제 정책이다라고 하는 지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지역의 아까 깔때기처럼 다양한 의제들과 사회적 경제가 융복합되어야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 노력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필요는 그러하지만 그걸 함께 해야 하는 대상자들, 우리의 구애를 받아줘야 하는 상대들이 있는 거고, 그럼 이분들이 갖는 혜택들 또는 이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그걸 뭘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50플러스 센터, 시니어 클럽 또는 치매 안심지원센터 이런 것들에서 결국은 지역사회 안에서 치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누가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거냐, 사회적 경제가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그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점들을 뭘 어떻게 줄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연대 경제로서의 명칭 변경과 확대되어지는 지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같이 좀 토론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사회연대 경제라는 영어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아까 좀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랬는데, 이게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탑다운 방식으로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걸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 이후에 이 내용들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나 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왜 고민거리냐면 현장 아까 우리 아까 전에 그 김영식 국장님 얘기해 주셨듯이 기본법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론이나 여러 분께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점과 저는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포럼하면서도 기본법 만드는 거에 함께 동참하느라고 했을 때에 저 그 숫자에 되게 그 충격을 먹었었던 지점들이 있어요. 관심들이 없다. 관심이 없는데 연대가 될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 되나? 라고 하는 지점들을 우리가 내부 점검하고 뭔가 방안을 세우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튼튼해야 외부의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조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취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지원센터들이 사업 전달에만 되어 있지 이런 사회 문제나 또는 이 기업들의 문제의식들을 조직하고 기업들을 조직해 나가려고 하는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기초와 방역 차원에서 뭔가 구조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좀 좁혀서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관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관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이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 협력의 역량이 사실 우리가 너무 우리 내부에 있는 조직들 간의 협력 사업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대대적으로 그 연대체 간의 협력, 그 지역을 넘어서는 협력이 돼서 우리가 이거는 새로운 스킬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고 영국의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도 CIC나 이렇게 지역사회가 굉장히 탄탄하지만 지역을 넘어서 협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표준화가 안 돼. 협력이 되려면 표준화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표준화가 안 되니까 큰 금융이 이제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받아서 실행할 조직들의 역량은 되는데 네, 그런 게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한국만의 아시아만의 방식으로 돌파구로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장님께서 굉장히 뜻깊은 얘기를 하시려고 순서까지 이제 읽으셨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엄청 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를 다 못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 지원센터 연대회의의 의장 역할을 맡고 있고 현재는 서울 관악구 사회적경 통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오신 두 분 저기 중간에 앉아 계신 상황이고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포럼 되게 의미있게 잘 들었고요. 이제 들으면서 몇 가지 체크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지역에서 관악에서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체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포럼 이런 속에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관악에서 어저께 자치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주제로 해서 포럼을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관악구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들도 올해 초에 다시 재창립을 했는데 관악구 그전 상황은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 협의회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곳들은 대체로 비즈니스가 돌아가면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고 조직이 살아있는데 협동조합 협의회 쪽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쪽에서도 대부분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 타이틀을 공동으로 갖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도 사회적 기업은 아니면서도 협동적으로 조직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있었고 이들을 어떻게 포괄할까 고민하다가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관악 사회적 경제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창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민이 들어서 저희가 광진구와 은평구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되는 단위들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었고 몇 가지 사례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거였어요. 사업으로 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공공구매 공공구매 박람회 이런 걸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공동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뭔가 외부 사업을 받아오더라도 그 사업들은 사업이 끝나면 끝이다. 그걸 통해서 관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속적인 관계와 만남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포럼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럼 지역에서는 이런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흐름 속에서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지만 당사자 조직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어디서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회적 형태에서 사회적 변화되고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갖고 있는 자원, 각각의 조직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서로 넘나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사업비 예산도 있겠지만은 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대한 예산들은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해서 일부 지원하다고 하지만은 직접적인 예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네트워크 활성화 통해서는 기업 당사자들의 몫으로만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 설계에서는 이런 당사 조직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인력 예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연대 경제로서의 확장한 부분들이 개념화되겠지만은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 기업 당사자 조직에 대한 것들은 새로운 과제와 논리의 개발과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관악에서도 이런 것들을 강민석 우리 대표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동의 목적들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을 어떻게 세울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풀뿌리 조직이나 아니면 복지관의 이런 기관들도 모두 다양한 이해관계 조직, 협의체 안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회연대 경제로 묶일까? 이런 부분 속에서는 되게 큰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까라는 부분이 있고, 사실 지원센터, 자치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오늘 많이 모였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회연대 경제로 변화되는 부분 속에서 자치구 지원센터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탑재해야지 변화된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다양한 모니터 사업, 실행 사업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지원 체계로서는 약간의 지금 변화된 속에서 한계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럼 사회연대 경제 조직으로서의 전환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견인하거나 인큐레이터나 코디네이터하는 역할이 지원 조직의 역할이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기업들을 그런 곳에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다시 지원센터의 역할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원센터가 약간의 이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기준 속에서 그런 것들이 기준으로 세워져야지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SVI라는 사회가치 평가 지표를 통해서 기업들의 사회적 목적을 확인한다고 했었는데, 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일정도 견인 장치가 필요하고, 사회적 SVI의 비계량 지표가 있듯이 지원센터도 그런 부분 속에서 비계량 지표를 통해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좀 고민스러운 거는 지역의 새로운 주체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는데, 아까 이제 예산 속에서는 창업 예산이 새롭게 좀 다시 부활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사실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런 쪽으로는 사실 신규 주체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만들어지면은 이제 소셜벤처, 그 다음에 사회혁신 그룹들은 소셜벤처라는 타이틀을 많이 걸리게 해서 굉장히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노후화되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갖고 있는 열정이 있지만 그 일반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데서 이제 집중력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혁신들은 새로운 주체의 만남을 통해서 촉발되고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적 주체를 만들 거냐는 부분 속에서는 자치구 예산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6천, 8천, 2천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메리트 있고 매력적인 뭔가의 인큐베이팅 예산이나 설립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일정도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되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눌 것 같습니다. 오, 네. 순서를 미루는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아까 정명원 사장님께서 관심을 얘기했다고 하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의장님은 관계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팩터 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당사자들이 모인 이제 협의체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말이 기회에서 출발하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에서 출발하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의장님이 얘기한 것과 같은 문제의식 우리가 똑같이 느꼈습니다. 예, 공동의 목적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개별 조직에서 그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고정비로 뽑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저희도 다 느꼈고, 그래서 네트워크만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 네트워크만 전담하는 사람과 예산을 모아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임팩트 얼라이언스이고, 저희는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고요, 회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2명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긴 한데 네, 즐겁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아까 발제랑 이제 두 분 얘기를 듣고 저희 그 발제자분들에 대한 얘기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들어보면서 어떤 질문도 있으셨고, 어떤 일종의 선언도 있으셨고, 어떤 바람도 있으셨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보여주실 게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미처 못했던 얘기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민지 상무자님 먼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까 한 얘기 중에 강조 드린 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얘기 조금 더 드릴게요. 정체성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책의 변화하고 일종의 변화의 시기에 있다는 건 다 동의하시잖아요. 일단 작게 놓고 보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사회연대 경제의 주관 또는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바뀌는 변화의 시기에 있는 거죠. 그 변화의 시기가 우리에게 어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죠. 근데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미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 이 변화는 주동적으로 또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지난 20년 사회연대 경제가 시즌 1.0이었고 윤석열 정부까지 다음번은 시즌 2.0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변화를 말하는 건데, 그 시즌 2.0에서 핵심은 1.0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자리 문제였단 말이에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지역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그 사회적 기업가들을 만나보면 늘 하는 얘기가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매출을 해야 된다고. 그 모든 게 그런 데 초점이 있고, 결국 그래서 만나보면 내가 살아남는 게 결국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이야, 그래서 나는 월급을 줘야 돼 라는 것들에 계속 이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이제 구문조직을 만들어서 대정부 교섭에서 적절하게 뭔가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자기를 키우고 또 대응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것만으로 족하냐?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우리는 대한경제가 되고 싶었다. 지금은 보안이지만 시즌 1.0에서 그 대한경제가 되고 싶었던 꿈을 지역 속에서 기업이나 부문을 뛰어넘어서 미션과 의지로 재구성해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냐 이럴 수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에너지 문제예요. 에너지 전환 문제도. 지구가 있으면야 사회하고 경제가 있고 사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에너지 전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우리의 주제는 재생에너지로 가는 거잖아요. 원자해서 믹스해도 괜찮아요. 어디에 지을 거냐 말씀 촌철살인 같던데, 뭐 당연히 발전소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있는 거 안전하게 쓰고, 나머지는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에너지 믹스한 재생에너지로 가야 돼요. 그럼 이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을에서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한다.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만약에 1메가짜리를 하나 우리가 하면은 대개 비용으로 축구장 하나 면적인데 한 15억 정도 들어요. 그럼 15억을 어떻게 하냐? 요즘은 20%만 자부담을 하면 나머지 80%는 빌릴 수가 있어요. 신협에서 빌려주고 에너지공단에서 빌리고 다 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를 마련하는 게 일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 15억에 20%면 3억이에요. 이것도 작지 않죠. 그럼 3억을 어떻게 마련하냐? 이러려면 시민이 참여해야 돼요. 그럼 시민이 참여하면 에너지 협동조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이
에너지 협동조합이 그럼 시공을 하는데 이거를 자본기업에 맡길 이유가 없어요. 안산 햇빛발전이 9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자본금이 100억이고 지금 280억 자산이에요. 안산이 시공 능력은 1.5%입니다. 밸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참여해서 조합원이 되고 이 시공은 사회적 기업에 맡기면 돼요. 그럼 밸류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 리페어는 어디서 하면 창원기업에 하면 되잖아요. 그럼 돈은 누가 돼요? 실현되면 되잖아요. 안 되면 문제기금이든 아니면 차이같이 거래를 하든. 그러면 아까 있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임팩트 서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말하자면 임팩트를 만드는 지역의 미션, 의제 중심의 조직. 그럼 어떤 구체적인 베네핏이 있냐? 10억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잖아요. 햇빛발전 1메가를 만들면 모든 금융비용 다 떼고 다 뭐 배당 다 빼고 얼마가 떨어지냐? 한 달에 1,000만 원씩 떨어져요. 그럼 단체 다 어렵잖아요. 그럼 시민사회단체 1,000만 원이면 2명 고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문제,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런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돌봄 문제도 내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상훈 의원님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부가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보건은 뭐냐면은 의사고 복지는 일상의 돌봄이에요. 보건복지를 하려고 그러면 의사가 손잡고 한 손에는 그 간호사하고 한 손에는 그 사회복지사가 가가지고 통합돌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같이 거기에 의료사역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에도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복지사까지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미션 중심으로 자기 운동을 재구성하는, 여기에는 조직 형태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 지역사회가 처한 문제를 이윤이 아닌 이용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연대, 이거를 어떻게 촉진할 거예요. 근데 기존의 방식은 늘 조직의 형태로, 근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시적인 베이커 컴퍼니의 연합은 있고 그 하나의 기업으로 되는 건데 그 중간에 것이 없어요. 그걸 이제 이태리에서는 컨소시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역을 활성화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런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션과 언저리 중심으로 기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악형 컨소시엄 기업 조례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갖고 들어온 거는 협동조합하고 NGO, NPO, 교회하고 뭉쳐와서 거기 가점 주면 되는 건데 그걸 왜 못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예산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정해지는 거고 예산을 뛰어넘어서 제도적으로 엮어주는 게 우리 정책가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돌봄의 문제랄지, 그 다음에 먹을거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회주택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문제, 이런 문제들을 미션을 중심으로, 의제를 중심으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하되, 그 핵심이 뭐냐면,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그 일들을 조직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시즌 1.0에서 2.0으로 사연되는 게 이 전환의 핵심이고, 그거를 다시 용어를 뭐라고 써도 관계없어요. 연대 형제를 쓰든 연대 할아버지 형제를 쓰든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파도가 아니라 바람인 거잖아요. 이 바람 뜻이 뭐냐? 용어를 어떻게 써도 좋다 저는. 굳이 뭐 사연되는 거는 내가 쓴다고 하는데 그 탑감이라고 다른 거 쓰셔도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하고 있고, 사실 저희도 어쨌든 저희는 임팩트 캐피탈이라는 큰 흐름에 기반해서 금융을 레버리지해서 성장하는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류가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 임팩트 캐피탈 주류가 메인스트림이 지분 투자가 아니고 PF거든요. 아까 얘기하셨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런 역할하는 백본 조직이라고 불리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공공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민간에 이미 있었죠. 어쨌든 제도와 공공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그 백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굉장한 전문성,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협력을 이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그 참여자 사이에 이익이 제로성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사실 그런 인재 육성이 또 우리의 미래에 맞닿아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연대 회의에서는 그 사회적인 교육원 또 이제 설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좀 거대한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잠깐 현장으로 잠깐 내려와가지고 그런 기술센터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어디 가서 아무도 안 물어볼 질문일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이 지역에
재원을 설계한다면 네. 어떤 형태의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기금들이 필요하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만약에 프로에서 네, 수석이라면. 구청장이라면 네. 저희가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출마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라면 네. 어떤 거라면 네. 저희가 브로그에서 지금 기본사인 TF를 꾸렸습니다. 저희는 꾸렸고 지금 그 안에서 TF 기획 논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 논의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저도 사실 우리 청장님의 정책 그 TF에 동의하는 바고 저희가 동의하는 반대 그 안에서 저는 생활정보에 있는 재원을 끌어다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로의 지역을 본다면 이제 이제 새마을금고에 계시는 이제 금고에 있는 돈들이 사실은 지역의 어르신들 오랫동안 주거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새마을금고로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저도 이제 구로에서 오랫동안 나고 자랐거든요. 연령이 높아지면서 일반의 은행을 가지 않고 마을금고로 이렇게 직결되는 현상들을 저는 현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돌봄을 통해서는 이제 새롭게 접근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금융이 좀 좋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사례가 생겼어요. 저희 우리 일동에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본인들의 수익 사업의 잉여금으로 요양돌봄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서 이제 내놓기 시작하셨고 사실은 다 노래교실이나 문화교실이나 이런 것들만 했었는데 우리일동 새마을금고에 지점 계신 분이 거기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마을금고에서 그런 지원들을 끌어다가 자원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역시 지역의 아까 정영생님도 비슷한 얘기 해주실 것 같은데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가 지역에서 순환하는 거. 대부분의 금융이 유독 이제 선형으로 쓰이죠. 다 서울로 가고, 다 대기업으로 가고, 이제 그런데 그것이 지역에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러면 어떤 지역의 결국 그 근거에 맡긴 지역 어르신들은 어떤 그걸 통해서 또 본인의 어떤 지역에서의 관계가 또 생기잖아요. 제가 위스테이 지축에 살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는 아무리 어떤 벤처가 나와도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적으로 이거는 미션 낙인을 시켜버렸는데 사회적 경제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은 어르신들이 초등학교에 등하교를 시켜주세요. 마을 주민들이. 그러면 저는 등하교 2시간 약혀져서 육아휴직을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계속 관계를 맺으니까 그럼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서로 이름을 알아요. 오베트다, 반지에서 전부 다 알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어르신들이 느끼는 굉장한 효능감이죠. 내가 어린아이에게 환대받는다 라는 그런 것들이 이거는 정말 사회적 문제 아니면 구현할 수 없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해외도 그래서 보통 세금을 쓰면 왜 여기는 지원하고 여기는 지원 안 해라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해외나 이런 것들은 뭐 마사회 기금이나 복권 기금이나 이런 것의 F로를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이런 활동에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그러면 제가 김영식 사무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전체 좀 얘기 들으면서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조금 생기실 것 같고 어떤 건 좀 답변이나 새로운 질문을 던질 것 같고 저도 또 하나 또 보태면 저는 이번에 사실 행안부로 되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고령사회 경제로. 그게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은 지자체로 가는데 앞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지정기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 문제 해결의 지정기구 될 때 패권 조직은 자치구 지원 중앙지원조직들이 가장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종합 다른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고 제가 이게 허황된 꿈인지 그런 맥락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포럼에서 발제하고 또 다른 분 같이 말씀 드리면서 조금 추가로 보충할 거는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소위
이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정부가 구축해놓은 저희 고향 사람 분명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부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낸 금액보다 플러스해서 알파로 돌려받게 하고 그 돈은 이제 그 해당 지자체 기금처럼 모여서 이제 쓸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이제 정부 주도의 플랫폼이 좀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을 흉보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행정의 틀 안에서 쓰이다 보면은 이게 쓰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아까 지금 뭐 박병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기구에서 어떤 특정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하자라고 이제 계속 여러 기관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뭐 광주 동구에 그 장애가 있는 친구들의 이제 야구단이 있습니다. 야구단 운영 경비가 좀 이제 부족했는데 광주 동구에서 그 전향적으로 민간을 통해서 이제 모금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고향 사람 기부제에 그 참여하시면 출향하신 광주 동구민들이거나 아니면 일반 다른 시민들도 가능하시니까요. 거기다가 기부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홍보를 했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기대 이상의 그 기부금이 모여가지고 그걸 잘 쓰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 광주동구에서 거기서 표현이 있으면 재미를 봐서 또 다른 프로젝트 해가지고 어르신 돌봄이었나 하여튼 돌봄 프로젝트도 하나 지금 이렇게 성공해 했고요. 그 관심 있는 지자체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방식으로 방식이 조금 바뀌면 얼마든지 특정 문제를 지역에서 겪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향 사람 기부제를 사회적 경제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해서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고향 사람 기부제에 많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건 성동구청은 여기가 지금 성동구니까 성동구청 기부하면은 SM 엔터테인먼트 투어 뭐 이런 것도 그 보상으로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의 어떤 뭐 특산품이라고 그게 일종의 성동구에 소지하니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접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오늘 사실 이제 뭐 사회적 경제 다시 그리는 정책 지도다 해서 앞으로 어떤 걸 준비했느냐고 아까 뭐 말씀하셔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다양한 사람 역할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저는 첫 번째로는 하여튼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많이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왔을 때 우리가 잘 소화해내지 못하면 아까 보셨던 제가 사회적 경제 공격받는다고 했잖아요. 얘들은 역시 역량이 부족한데 괜히 이제 정부가 나서서 막 설칼레발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진짜로 저부터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는 기회가 왔으니까 저희가 왜 축구 보면 막 1대1 찬스 나는데 그 골 못 넣으면 선수 굉장히 욕먹잖아요. 저희가 그런 선수들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특별히 그 기본계획 안에서 자치구단위 또는 그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이 거버넌스가 꾸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법안 논의가면서 완전히 드러내질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도 아까 구로구 같은 경우에 말씀 주셨는데 민관이 협력하고 계속 이제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단위의 논의들이 이제 앞으로도 더 확대되고 지금 하시는 것들은 더 강화할 거고 안 했던 것들은 새로 이제 생길 텐데 저도 그런 거버넌스에 있어봤지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들 아까 바쁘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그런 회의 한번 소집하면은 내가 왜 여기에 나와서 시간을 써야지 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네트워크 사업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 사업이 안 되면 이제 행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봐라, 니들 대표성도 없는데 우리가 왜 너희하고 카운터파트로 생각하고 정책을 의논해?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자치구단위 또는 뭐 기초자치단체 단위 어떤 거버넌스들을 좀 잘 만드시고 아까 뭐 협의체를 만드시고 네트워크 조직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그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억울해요. 네, 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는데 저도 억울했었는데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놓으면 뭔가 그 다음에는 남는 것들이 확실히 있고 제가 노리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치구단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비전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맥락에서 좀 자조적인 어떤 노력들을 약간 일부러 이렇게 보이시기 위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자조기금을 모아야 우리는 이라든지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여러 행정들하고 여러 같이 하시는 과정에서 현장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한다를 계속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말씀드린 뭐 기본사회나 아니면 뭐 지역균형 발전 그밖에 여러 뭐 지금 내년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의 큰 프로젝트들이 나오는데 거기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얹어주세요, 결합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구매 관련해서 아까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말씀 많이 못 드렸는데 공공구매를 지자체들도 일부 지자체장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참여를 또는 지역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싶어합니다. 지역순환 경제 아까 말씀 나왔던 그걸 제대로 구축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지방적으로도 생각보다 손발이 많이 묶여 있어요. 여러 가지 법제도 제약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 협의회가 계속 좀 얘기하고 단체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방계약법하고 관련 시행령이라든지 국가계약법 일부 뭐 이제 관련된 법령들을 좀 개정하자고 국회하고 좀 작업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자마자 아마 그걸 빨리 연관 법안을 해가지고 해서 최소한 서울시 자치구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논의되는 거는 특히 지역에 가면 예를 들면 지방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 저희 사무총장 단체인 전남 영암군 가면 교수님이 지역 기업 골라서 조금 잘하는 데다가 뭔가 이렇게 용역 좀 주고 수익 계약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런 게 권한이 없어요. 재량이 전혀 없고 그렇게 했다가 특혜 그다음에 이제 선거법 뭐 선거 때 불이익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이제 최소한 지방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부가가치가 이제 도시로 빨려간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셔서 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마 서울시 자치구 서울이 인구 줄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지금 서울이 930만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좀 공공구매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강조드리면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저기 이상훈 의원님 제가 오늘 처음 제대로 뵀는데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저렇게 끝까지 열심히 저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재선, 3선 뭐 계속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십을 저희가 그냥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를 위해서 일하는 공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본을 어떻게 잘 뽑으실 그런 것쯤은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위해서 저희는 매니페스토 운동도 합니다. 내년에 이제 다시 할 텐데 그런 거 앞두고 그런 거 할 때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기회를 하실 때는 30분씩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할 얘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고명락이기 때문에 그냥 매출 기준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매출 기준에 안 맞으면 다시 바뀌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처럼. 그래서 좀 더 많이 얘기해서 느리지만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협의한 게 바뀔 때도 고명락이기 때문에 또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런 과정들의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고용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조직의 성장, 우수 기업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라는 좀 더 시민의 입장, 그 지역에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게 어떤 변화나 성과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좀 연습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했을 때 뭐 고향사랑 경제가 더 이어지고 광주정부는 기업원 갔다가 끊기면서 이제 그렇게 모금해서 해서요 광주정부 발과장이 나오다니 그 해에 전국대 우승했습니다. 우승했고 그리고 한 광주 동구의 유기견 안락사 제로 프로젝트를 고향사랑 기부제로 한 3억 정도 모금을 해서 그 유기견들을 서울에 있는 동물연대도 지금 유기견 제로 못하고 있거든요. 네, 시민단체들도 큰 카라나 동물자연대도
근데 거기 그래서 그 동물들 돌보는 것들을 지역의 어르신들이 산책을 같이 하면서 그 노인 입자로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지역에 어떤 호수 기업이 있냐? 그런 거 말고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분씩 다 이제 얘기를 다 두 분가 돼서 플로어에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나 따지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궁금하고 따지고 싶은 것만큼 조금만 얘기하면 끝나고 맥주 마시면서. 예, 광고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해서 그런 거. 광고가 뭐냐면 저는 2010년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고 영화제에서 누울이라고 하는 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경환입니다. 광고가 뭐냐면 서울시 사회적 기업회가 협의회가 그간 법인격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활동들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었는데 작년부터 좀 고민들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올 얼마 전에 사단법인 서울 사회적 기업 협의회로 다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응원의 박수가 한번. 거기서 제가 대표를 맡게 됐고, 한번 더. 여기 오기도 좋고, 힘내기를. 그걸 광고하려고 온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들으면서 그동안 사회화대 경제 여러 가지 것들에서 오해되었거나 혹은 잘못 알려져서 그 현재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서 고민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한 가지 아까 예를 들면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광주 동구, 양구군 이런 데랑 열심히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곳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 고민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주식회사와 사회적 기업을 자꾸 등가처럼 놓는 것이 섞여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오해되고 있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국사회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나오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둘은 등가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협동조합도 인증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사회적 기업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거를 1년에 2번씩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에서부터 상장을 꿈꾸는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장을 꿈꾸는 사회적 기업조차도 이 미션을 유지하고 그리고 인증받았던 조건을 유지한 상태로 사회적 기업을 한번 상장을 시도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이걸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주식회사는 돈 버는 곳, 이윤만을 원하는 곳, 사회적 기업은 주식회사가 많아. 그럼 사회적 기업은 이윤만을 바래. 이렇게 자꾸 연결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실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들리게 섞어서 이야기하면서 생기는 오해들이 좀 있다. 이런 지점들에 대한 것들을 앞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약간 길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대경제와 연대 활동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섞어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연대경제가 소셜 앤 솔리더리티 이코노미인데 엔드가 빠진 상태로 자꾸 얘기하면서 이 두 개가 연대와 협력해야 되는 건데, 이 한국어의 연대가 같이 붙어버리고 와가 빠지면서 두 개가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이 지점을 사회적 경제와 연대 경제가 어떻게 협력과 연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야지 진정하게 헷갈리지 않으면서 각자 연대와 협력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각자가 아까 강민수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연대와 협력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윤과 수익도 자꾸 섞어 쓰고 있다고요. 비영리조직도 수익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존재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햇빛 발전을 하면서 1,000만 원 생긴다고 돈 얘기 하게 되잖아요. 이건 지속하기 위한 비용의 지점이거든요.
많은 사회적 기업들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 경우가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회적 기업을 시작할 때는 협동조합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를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연대와 협력에 대한 미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섞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 질문처럼 있는데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이걸 받았습니다. 자치구 사회경제 생태계 확대를 위한 산업문을 받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또 중간지원 조직의 목적은 도대체 뭐지? 중간지원 조직이 살아남는 것이 목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저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지점에서 오해가 좀 생기는데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2, 3, 4, 5에서 5번이 미션이고 비전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5번에 들어가 있어요. 1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마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회연대 경제가 그 많은 활동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해되고 있는 지점들이 아닐까? 분명히 말씀을 조직이 우선이 아니라 목적이 우선인데 지금 자꾸 조직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는 지점들이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단체는 우리와 다르게 그들의 자리를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생각들이 오늘 좀 들었거든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아까 또 김용식 국장님 정책에 5어를 쓰잖아요. 부서에서 그걸 엔드로 바꾸면 안 되나? 중소벤처기업부도 하고 고용노동부도 하고 막 다 하면 되는데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우리 입장에서는 주모부처 51%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왜 이거를 5어로 찾고 엔드를 자꾸 부활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고요. 사회적 기업 협의회가 있는 구로 같은 데는 찾아뵐 거고요. 회원을 다시 모집하고 그동안에 예전부터 있었던 분들 말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다시 모집하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답변을 이제 뭐 듣기 전에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거는 이게 질문보다는 토론에 가까운 얘기여서 사실 이런 얘기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다양성들이 우리가 발화돼야지 진짜 연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체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환영하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이제 진행상 요거는 이제 토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넘기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표가 있고 언어에는 기의가 있습니다. 기표는 바깥으로 보이는 글자고 기의는 그 글자가 담고 있는 이제 진짜 의미입니다. 네. 똑같은 나무라는 글자를 누구는 바다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고 누구는 진짜 나무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현학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현장으로 오는 힘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기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기표가 다른 거는 통번역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강기영 대표님이 저도 이제 강기영 대표님처럼 모르지만 저는 잘 알고 있는 또 선배님이어서 좋은 영향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의가 갖고 기의를 맞추고 기의를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얘기를 좀 더 가주면 우리가 좀 더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인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면 다 맞아요. 다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뭐가 약하고, 뭐가 문제인지, 그죠? 그럼에도 어쨌든 한 30초 정도씩, 잠깐 코멘트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의미 있는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가 있으시면, 네, 한 줄 정도씩. 그리고 현장에서 한번. 주신 강경원 대표님께 오랜만에 뵀는데 주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의 대답은 다른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특별히 왜 중기부 엔드 노동부가 안 되냐라고 하셨는데요. 요번에 사실 저는 도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근데 이제 제도의 어떤 경로 의존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부처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 회의에서 들으면서 예를 들면 노동부는 정말 사회적 기업을 빼앗기기 싫어하는구나. 뭐 예산 때문이든 인력 때문이든 하여튼 내 생기를 두고 싶어하는구나 를 느꼈는데 뭐 다른 분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막 약간 이런 게 있었고
뭐 그게 힘의 논리로 정리가 되든 아니면 합리적인 토론에 대해서 정리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 정리는 될 텐데 엔드로 만드는 건 저는 부처들끼리 얘기해도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됐으면 우리가 칸막이를 걱정하고 기본법을 안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5어로 하지 않고 엔드로 만드는 건 현장의 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센터님 네, 제가 짧게. 네, 짧게. 사실 저는 오늘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희의 이름이 뭐죠? 저희 자치구의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입니다. 통합.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장님들의 늘 고민이 뭐냐면 우리 기업들도 지원해야 되고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 창출을 해야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도 지원해야 되고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조직을 활성화해서 생태계도 조성해야 되고 근데 인력은 몇 명이죠? 최소 3명부터 시작합니다. 다 3명입니다 거의. 예산도 다 5, 6천 안에서.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고민이에요. 저는 충분히 저희도 사회적 기업을 많이 숫자도 많고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 오케이.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도 오케이. 예, 숨은 뜻이 안에 있고 그것들이 같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간에 약간의 미묘한 갈등이라기보다 서로 칸막이 이런 것들이 있음을 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늘 해야 되고 오늘 새로 지도의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쓰는 전략은 뭐냐면 그 사회적 기업, 말기업, 협동조합 이런 조직의 형태로 구분을 하니까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의제별, 사회 문제별로 하니까 그 사회 문제를 한 단어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사회 문제의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밸류체인별로 어떤 문제는 비영리가 잘하고 어떤 문제는 협동조합이 잘하고 어떤 문제는 주식회사가 잘하고 어떤 문제는 지원조직이 잘하고 어떤 조직은 NGO가 잘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의 시도들을 좀 하고 상상하고 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서로 제로섬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 진짜 이렇게 뜨거울지 몰랐는데 다음에는 헤이그라운드에서 한번 더 길게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씩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근거와 예산이 있으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정책과 조례를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30초씩 얘기 한번 해주시고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오늘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사기센터에서 다 캡처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0초씩 의장님이 어떻게 순서를 정해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시겠어요? 제일 처음에 하시겠어요? 마지막에 하면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그럼 처음에. 네. 그러면 순서대로 쭉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분 짧게 말씀드리면 정책과 조례를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 다른 분이 이야기해 주실 것 같고요. 그 앞에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지원 조직의 자기 존재의 목적 이 부분에 좀 계속 꽂혀갖고 이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아시겠지만 조직은 생물입니다. 생물은 자기 확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조직이 결성된 순간 거기에 구성원들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지원 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필요하다고 얘기할 게 있어요.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기본적인 생각이긴 한데 다만 그래도 다른 조직보다 건강한 거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기업들을 잘 이해하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를 전파하는 역할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원 조직의 성격과 내용과 역할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이 지원 조직에서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지원 조직은 자기의 존재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없어지면 되는 조직.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다른 얘기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대하시는 정책과 조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조례를 만들려면 법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내년도 예산이 728조인데 728조의 예산을 9천을 가진 프로그램주의라고 해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180만의 공무원이 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는 구조예요.
프로그램이 없으면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없고 정책이 없는데 조례를 어찌 만듭니까? 조례를 만들어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법이 만들어졌다 얘기 하나 드리고 이 과정에 꼭 이제 이 하나 태도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전제로는 그 더 많은 정책 발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은 하는데 받으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마라.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중간으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불가능해요. 지원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간섭하냐? 180만 원의 공무원이 중간으로 10급 공무원을 만들어가지고 촘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바꿀 수 있냐? 그거 못 바꾼다. 그럼 어떡하냐? 부처별은 다르냐? 어떤 게 다르냐? 복지 전달했던 부처는 그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보면은 프로세스를 들여다봐요. 근데 산업 그 아까 신규교육처에서 55개 사업한 것 중에 현장에 제일 만족한 게 어떤 거냐면 상자도의 R&D 사업. 그 프로세스를 들더라고요. 그럼 아웃풋을 많이 보더라고요. 프로젝트 보고 그 다음에 과정은 놔두고 아웃풋. 그러니까 도시락 10개 먹은 거는 관계없어요. 결과가 나오면은. 그래서 산자도는 상담을 하죠. 그건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경제는 복지의 전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아웃풋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프로세스만 들여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면 우리가 국가에 사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아웃풋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는 오늘 얘기 중에 그 우리 국장님이 너무 가슴에 꽂혀가지고 1대1로 지금 농악 찬스가 주어진 것 같아요. 골을 어떻게 넣을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점점 대답이 이제 부담스러워지시겠지만 크랜 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확 죽일 것 같은데 30초 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조례 말씀하실 때 법이 있어야 되고요. 법을 연말 안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고 그렇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이제 시행 준비 기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요새 토론에 나가서 늘 얘기하는 게 지방정부들 또는 지방의회들이 내년 6개월 지나면 이제 내년 7월 민선9기 시작하고 거의 맞물리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선거기까지 사실 2분기 말고 1분기 중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필요한 조례들을 다 세팅을 해놓으셔라. 그래야 민선국이 시작하면서 여기 딱 돼가지고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위해서 현장에서도 좀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거 뭐 이런 디테일을 넘어서 그냥 아까 뭐 예산 얘기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저희가 자꾸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냥 예산 1억 더 타는 거에 목매는 사람들까지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제 발제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체인지 메이커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생각보다 이렇게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고 그걸 가속화하려고 정책과 제도를 하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너 사회적 경제 알아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책적으로 연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통합지원센터잖아요. 센터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같이 힘을 모아서 현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경제가 좀 체감형으로 센터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민이든 반이든 시민이든 체감형 사업이든 어떤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체감형. 두 번째는요.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들을 좀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라고 하면 자원도 연계하고 사람도 연계하고 기업단도 연계하는 이런 다양한 조직들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직해야 나중에 저희가 밑에 현장에서부터의 큰 되게 든든하게 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담은 없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아까 대표님이 이제 사회적 지역에 대한 이야기 주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사회적 지역에 좋은 활동들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적 가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편에 들어요.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이 선언문 이후 끝나고 납부를 할 텐데 이 선언문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이 맞는가, 당사 주체로서 뭐 이런 고민들부터 이거를 도출하기 위한 우리는 어떤 과정들을 밟아왔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그리고 이런 지원 조직들에서부터라도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거가 먼저겠다. 그래야 그 다음에 얘기들이 나오고 뭐 그게 이제 뭐 비판이 됐든 다음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 수순을 밟아 나갈 수 있는 물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언문을 좀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렇게 그 과정에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게 사회적 경제가 계속 어떤 일상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잘 유지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임팩트, 혁신 이런 것들도 각 영역과 이 필요한 이야기지만 이 정책과 이 활동에 대한 항상성들이 유지가 돼야 소위 이제 인재들도 계속 양성이 되고 유입되고 이게 정책들이 계속 안정성을 갖고 다양한 그 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건데 지금까지는 계속 단발성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영역들과 사회적 경제와 함께해야 될 그런 불안감 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비용적으로 느껴지는 소모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자세들 우리가 그런 관점들을 갖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대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한동네 사람들이니까 동반자도 서로 이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나름의 어떤 네트워크 전문가로서 그 더 다양한 네트워크, 더 다양한 협의체가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 네트워크와 B 네트워크에 둘 다 포함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연결시킵니다. 네트워크의 대표와 네트워크의 대표가 네트워크를 절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네트워크가 생기고 더 다양한 네트워크에 여러 개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야 저희가 대대적인 협력으로 아마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기 있는 선배분들, 동료분들, 후배분들 꾸준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시간 내주신 게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성함문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